자, 류마티스 그러면 이거는 자가 면역 질환이고 또 하나는 전신 질환이에요. 그러니까 류마티스에 의한 변형은 꼭 발뿐만이 아니라 손에도 목, 허리 모든 전신에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발에서도 발가락이 5개나 있잖아요. 각 종류마다 다 변형이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거기 때문에 그 형태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류마티스의 관절염이 있으면 자가 면역으로 관절 안에 염증이 생기고 염증이 붓게 돼요. 부으면 관절이 느슨해져요. 근데 이 정도가 너무 지나치기 때문에 이 관절이 빠지기도 하고 휘기도 하죠. 그래서 팔에서 나타날 수 있는 변형들, 무주해반증이나 갈키 변형, 이런 다양한 변형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납니다. 형태는 매우 다양하고 그 형태는 일반적인 분들한테 나타나는 변형보다 훨씬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류마티스는 아무튼 자가 면역 질환이고 또 하나는 그 자가 면역이 관절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관절 자체가 붓고 약해지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걸어가면서 어디에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냐면 중족지 관절이라고 해서 발가락과 발등이 붙는 부위의 관절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대개 이게 느슨한 상태에서 계속 걷다 보면 관절이 빠져요. 빠지면서 발가락들이 다 이렇게 오그라들게 되고 특히 엄지 발가락은 옆으로 휘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가 무지외반증 변형이라고 하는데 그 변형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죠. 발바닥에 보면 굉장히 큰 굳은 살, 그리고 디딜 수 없는 정도의 통증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자가 면역 질환의 염증에 의한 관절의 느슨함이 이 모든 병을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류마티스 변형이 이제 환자분마다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발가락에 있는 모든 관절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을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엄지에 많을 수도 있고 엄지에 그게 많으면 무주외반증이 굉장히 크게 와요. 그러면 보통 분들 무주외반증이 나타나는 통증이라든가 변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고 다른 발가락에 생기면 다른 발가락의 관절이 빠진다든가 탈구 등에 의해서 발바닥이 심하게 아파지고 발가락이 오그라드니까 위쪽에 티눈이 생기면서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정도의 이런 증상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이런 그 위치나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는 뼈 자체도 구멍이 뚫리게 되면서 파괴가 일어나서 굉장히 붓습니다. 그러니까 붓기도 많아지고 또 류마티스 결절, 그래서 발에 혹들도 이렇게 꿀렁꿀렁 생기게 돼요. 그래서 그 류마티스 정도라든가 병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초기인 경우, 근데 변형을 막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의외로 류마티스 약을 잘 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류마티스가 걸리면 거의 대부분 세월이 지나면서 거동을 못하게 되고 침대에 들어가서 침대 생활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약이 잘 나와서 오히려 변형도 많고 그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초기에 더 진행되는 걸 막는 결정적인 것이 의외로 류마티스 약입니다. 그러니까 그 약을 잘 드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발의 변형 때문에 발의 그 발바닥에 불균형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쿠션이 좋은 신발, 또한 약간 여유 있는 신발을 신는 게 좋고, 항상 염증이 있는 발 때문에 잘 부었거든요. 그러니까 부을 때마다 냉찜질을 하시고 그 다음에 통증이 혹시 생기면 그때마다 물리치료와 소염제를 해서 그 붓기를 그때마다 줄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 변형들이 크게 오기 때문에 아직 심하지 않을 때는 발가락 사이에 끼는 보조기라든가 발바닥을 커버하는 그 실리콘 패드라든가 이런 보조기들도 적절히 사용해 주시는 것이 아마 활동에 어떤 제한을 주지 않고 그래도 잘 유지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류마티스 변형이 심하면 이제 수술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일단은요, 발바닥이 그렇게 아파요. 한 발을 걸을 때마다 발바닥이 아주 심하게 아프고, 또 무주해반 변형 때문에 양옆에 튀어나온 그쪽에 염증이 아주 심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류마티스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과 수술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무주해반증인 경우 그냥 교정을 하면 그냥 도로 빠집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분들은 대개 수술 방법이 교과서적으로 되게 정해져 있어요. 엄지는 고정술이라 그래서 엄지하고 발바닥이 만나는 관절의 변형이 제일 많은데 그것이 무주해반증인데 그쪽에 교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쪽 관절을 아예 붙여줘요. 또 다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런 소족지 변형이라고 하는데 이 소족지 변형들은 되게 관절이 탈구되면서 발가락이 휘기 때문에 근데 그 탈구된 걸 넣어줘도 도로 빠져요. 그래서 발가락의 소족지가 원래 발가락의 자기 위치로 가기 위해서는 원래 기존에 갖고 있는 뼈의 일부를 절제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관절 절제 성형술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통해서 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엄지는 고정하고 다른 발가락은 관절 절제 성형술을 통해서 교정을 하는데요. 또 다행인 것은 수술은 되게 다양하고 크지만 결과가 대단히 좋아요.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분들에게 이런 것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류마티스 약을 잘 먹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류마티스 약을 잘 먹으면 그 류마티스 약이 항염 효과, 면역을 떨어뜨리고 염증을 많이 안 생기기 때문에 발의 변형을 진짜 막아줘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모든 발에 변형이 있는 사람들은 꼭 류마티스뿐만 아니라 일반에도 마찬가지지만 신발의 선택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유 있고 쿠션이 있는 신발. 특히 신발의 쿠션이 밑에 있는 창이 약간 두꺼운 게 좋습니다. 얇은 것보다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변형에 따라서 그냥 놔두게 되면 발가락 사이가 서로 부딪히면서 팅웨이라든가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보조기도 적절히 사용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항상 이제 발가락이 너무 그냥 있으면 류마티스는 발이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발목이나 발가락의 그 스트레칭 운동 또 발가락으로 볼펜 잡기와 같은 발가락 운동 이런 운동을 적절히 해주면서 발의 기능을 유지해 주고 또 하나는 부종과 통증이 생겼을 땐 그때마다 냉찜질하고 필요한 경우 물리치료나 소염제약을 그때마다 빠른 시간 내에 해서 변형이 진행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는 것이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